자, 일단은 도커에서 제가 한 거 한번 보죠. 도커. 저는 이름을 외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분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SIT 32006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외부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명령어 도커 리스타트 웹, 도커 어태치 웹 이렇게 하면 데이터로 딱 들어와요. 자, 근데 요 데이터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전에 요 명령어로 컨테이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태치 하면은 여기로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디렉토리로 가 있더라도 실행하면 요렇게 요것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 때 초기 정보만 한번 딱 제대로 주면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파일 공유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세팅해 보면 쉐어드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있어요. 쉐어드 드라이브. 요 쉐어드 드라이브에 여기에 C 드라이브나 뭐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다가 요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만들었다. 요게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어드밴스드 CPU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부족해 가지고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메모리를 좀 줄여주면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네트워크 서브넷 인터널 버추얼 스위치 이렇게 해서 있죠. 뭐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건드릴 게 없습니다. 뭐 프록시 안 쓰죠. 뭐 여기 나머지 거는 그냥 다 쓰시면 되고요. 쿠버네티스는 여러분들이 도커 노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로드 밸런싱 해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관심 가질 거는 요거 쉐어드 드라이브에서 쉐어드로 체크가 되어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보면은 제가 이게 파일 오늘 수업 내용으로 좀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context example py, flask example py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똑같습니다. touch a.txt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practice에 제 C 드라이브로 했거든요. a.txt가 있고 이렇게 여기다가 뭐 mv a.txt를 b.txt로 옮겨라 이렇게 하면은 b.txt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번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수업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되게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엑시트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뭘 하냐면 서블라임 텍스트라고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네요. 자, 서블라임 텍스트를 받아주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개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개의 그 소스 코드 편집기 다운로드 for 윈도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주십시오. 10메가 정도 됩니다. 저는 이미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여러 개의 편집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편집 코드 관련해 가지고 편집기 전쟁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이나 Node.js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지금 여기선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비주얼 코드가 옛날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 비주얼 코드로 오픈 소스로 해서 크로스 플랫폼으로 어디서든지 쓸 수 있게끔 되면서 비주얼 코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전에 이제 했었던 게 이제 아톰이라는 편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블라임 텍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라이트 웨이트하고요. 그다음에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설치가 다 됐나요? 근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라 이 얘기죠. 자, 이게 다 된다고 했으면은 그 서블라임 텍스트 이렇게 실행해주면 얘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무료는 아니에요. 유료인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넣지 않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라이센스 사세요라고 팝업만 딱 뜨고 그냥 코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패키지 컨트롤이라는 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패키지 컨트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패키지 컨트롤 The Sublime Text Package Manager 이렇게 딱 뜨죠. 자, 얘네가 뭐로 돈을 많이 벌냐면 그 에디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걸로 돈 벌어요. 패키지 컨트롤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패키지들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일종의 그 앱스토어를 만든 겁니다. 플러그인 앱스토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popular 뭐 이렇게 있고 레이블 뭐 new 이렇게 있죠. 자, 얘인데 여기 install now 이렇게 있죠. install now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sublime text에서 이렇게 쭉 나와요. 얘를 복사해 주세요. 얘를 복사해 주십시오. 자, 요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얘를 잠깐 설명해 주면 얘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import url lib.request os 뭐 hash lib 이렇게 있죠. 얘가 지금 보면은 파이썬 코드예요. 이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하냐면 요 서블라임 텍스트에서 뭘 하냐면 컨트롤 시프트 그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 여기 아니다 이렇게인가? 그러네. 컨트롤하고 tilde 있죠. tilde 물개 표시 있는 거 그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면은 컨트롤이랑 플러스 요 키예요. 싱글 코테이션 마크 싱글 코테이션 마크가 아니지. 그냥 tilde 이게 지금 키보드를 보면은 위에는 tilde고 여기는 이제 저걸 뭐라고 해야지? 프라임 또 반대인데. 요 키입니다. 요 키. 요 키를 누르면 요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딱 떠요. 그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블라임 텍스트 에디터가 내부적으로 파이썬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썬 엔진을 써가지고 확장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다 됐다고 하면은 다시 컨트롤 tilde 키 눌러가지고 취소해 주고요. 됐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P 컨트롤 시프트 P 이렇게 누르면 그 패키지 매니저 그러니까 패키지 컨트롤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인스톨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패키지를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설치할 거냐면 터미누스 터미널 없어졌나? 잠깐만요. 터미누스 네. 인스톨 터민 맞아요? 네. 저는 이미 설치해가지고 안 뜨나봐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게 뭘 해주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는 텍스트 창이고 오른쪽은 터미널. 지금 그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왼쪽은 지금 보면은 지금 파일이고 오른쪽은 터미널이 지금 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창에서.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오픈 폴더라고 여기 위에 명령어가 있어요. 그 메뉴가 있어요. 오픈 폴더를 딱 누르고 어디를 하냐면 SIT32006 여기에 있는 그 우리 프랙티스의 SIT32006 폴더를 만들었죠. 여기를 그냥 폴더 선택을 딱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왼쪽에 폴더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떠요. 그러면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lt Shift E를 누르면 단축키의 향연이죠. Alt Shift E를 누르면 그 화면 분할이 됩니다. 화면 분할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Ctrl Shift P를 누르면 또 패키지 컨트롤이 열리고요. 그래서 터미누스에 Open Default Shell in View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는 뭘 할 거냐면 도커 저는 웹이었죠. 리스타트 웹 도커 어태치 뭐였지? 웹 그러면은 여기 클리어.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요. 왼쪽은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폴더 있죠? 왼쪽에 있는 이 폴더. 이 폴더가 여기 우리 명령어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공유 폴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발 환경이 딱 셋업이 된 겁니다. 네. 옆에 그 폴더 띄우는 거 네, 여기는 파일에서 밑에 보면 오픈 폴더라고 있어요. 거기서 폴더를 지정해서 하면은 그 폴더가 전체 다 열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모던 디벨롭먼트 인바이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지금 되고 있는 동안에 패키지 컨트롤에서 인스톨 패키지 이게 보면은 여기에 컬러 스킴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신텍스 하는 거, 뭐 마크업 랭귀지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 MD 파일, 마크다운 플러그인, 그 다음에 린트 툴이라고 여러분들 그 코딩 가이드라인을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해서 코딩 했을 때 그 코드를 이쁘게 보여주는 거, 뷰티파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컬리브레이시스를 펑션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붙이는 사람이 있고 밑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다 붙일 거냐 밑에다 붙일 거냐 요거를 이제 하는데 맨날 싸워 사람들이. 나는 이게 좋은데 난 이거 좋은데 막 이렇게 해서 막 싸워요.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독성이 좋게. 그래서 제가 한 거를 보면은 제가 패키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 터미널에서 바로 FTP로 그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데다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GitHub 뭐 이렇게
해주는데 GitHub를 바로 여기서 해줄 수도 있겠죠. 터미널에서. 아니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브래킷 하이라이터 보면은 그 컬리 브레이시스를 딱 놓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복잡해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브래킷인지 모르죠. 자바스크립트 포맷 맞춰주는 거, 마크다운. 그래서 MD 파일, 이 숙제 같은 경우 숙제나 아니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낼 때 마크다운을 적어냅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린터. 그래서 이게 띄어쓰기, 뭐 스페이스 4칸으로 탭을 스페이스 4칸으로 치환해 준다든지 이런 거. 슬라이드 쇼, 제이슨을 이쁘게 보여주는 거, FTP, 터미누스 이렇게 있습니다. 서브 라인 머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브라인 머지는 여러분들이 설치하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파일 하나 만들어서 클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파일을 하나 딱 이렇게 요 펑션 하나 딱 없애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서브라인 머지에 컴페어 이렇게 해주면 두 개를 컴페어를 딱 해주는 거예요. 차이점을 딱 이렇게 비교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딱 맞춰서 이렇게 갖고 동일하고 얘는 지금 보면은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한 애들 딱 데리고 와서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야 네가 저는 카피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니는 근데 카피를 안 했는데 여기 한 다음에 여기다 4칸 이게 점점점이 스페이스 4칸이거든요. 스페이스 4칸 근데 여기도 스페이스 4칸 어떻게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변수 이름만 다르고 뒤에다가 스페이스 4개 치는 버릇은 너도 있고 너도 있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요. 네, 꼼수만들죠. 꼼수만.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치팅하지 마. 내가 코드 카피한 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파이썬 3에 플라스크 example.py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뜹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27.0.0.1에 5000번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 이렇게 딱 뜨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돼야지 이제 개발 환경, 웹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다음번에 수업 듣는 애들은 이미 욕 딱 해가지고 강의를 더 많이 하겠죠. 더 어려운 거 하고 머신러닝 이렇게 하고 하겠죠. 자, 봅시다. 오늘 앞으로는 요 파이 파일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파이 파일들을 GitHub에다 다 올려드릴 거예요. GitHub에 다 올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좀 놓쳤다 라고 한 거는 거의 GitHub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동영상도 채널로 계속 보여줄 거니까 또 놓쳤다 싶으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강의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30분 남았어요. 자, 플라스크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도커 위에다가 플라스크를 올려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커에서 플라스크를 초기화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은 그리고 참고로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강의 자료는 기준이 어디 기준이냐면 그 책 있죠. 플라스크 웹 디벨롭먼트 요 책. 플라스크
오라일리에서 나온 플라스크 웹 요 책을 기준으로 갑니다. 요 책을 기준으로 가서 지금은 오늘 하는 거는 챕터 2에 해당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계속 갈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책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다 이 책을 기준으로 갈 겁니다. 단 이슈가 있는 게 어떤 게 이슈가 있냐면 이 책은 일단 파이썬 2.7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책에 있는 코드는 다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자료는 파이썬 3.0대로 전부 다 바꿔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가 맥이나 아니면 리눅스임을 가정하고 있어요. 보통 외국에서는 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저는 도커를 쓰고 있죠. 도커를 쓰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강의 자료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그걸 책을 읽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리딩 어사이먼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웹 서버가 됐든 웹 서비스가 됐든 서비스를 핸들링 해줘야 되는 인스턴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웹 서버는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클라이언트가 127.0.0.1에 5000번으로 접속을 했어요. 리퀘스트를 날렸어요. 그 리퀘스트를 날린 거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스턴스로 옮겨주는 역할을 웹서버가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리퀘스트 이벤트를 요 인스턴스로 보내게 되고요. 그때 무엇을 쓰느냐?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는 걸 써가지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 하드웨어 레벨, 로우 레벨 내용이니까 요거는 생각 안 해도 되고 기본적인 코드를 한다 하면은 요게 기본 코드 레이아웃이 됩니다. 자, from flask import flask 이게 클래스를 지금 가져오는 거죠. 임포트한 거죠. 그 다음에 앱이라고 가져왔어요. 앱이라고 가져오고 플라스크 클래스 인스턴스를 지금 크리에이션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줄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더바 네임 이렇게 되면은 요 언더바 네임 언더바는 그 더블 언더스코어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언더스코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던더 베리어블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더블 언더스코어 베리어블은 아주 스페셜한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요 네임 요 베리어블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얘를 그 플라스크 언더바 example.py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메인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요런 형태로 여기에서 한번 보여주죠. 파이썬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크 example py 이렇게 했다. 요런 식으로 실행이 됐다. 그러면은 언더바 네임 언더바가 어떻게 되느냐? 언더바 메인 언더바로 취환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플라스크 임포트 해서 from 플라스크 임포트 플라스크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패키지를 임포트 하면은 여기에 있는 네임이 요 파일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 부분이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패키지로서 다른 프로그램에 속해서 동작하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동작하느냐 두 개를 구분해 줄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실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실행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언더바 네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플라스크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데코레이터. 자, 데코레이터인데 지금 보면은 app.route 이렇게 돼 있죠. app.route 그러니까 앱이라는 여기 인스턴스잖아요. 인스턴스의 함수 라우트죠. 예, 하는데 슬래시 이렇게 돼 있어요. 슬래시. 그러니까
인덱스, 그러니까 홈이죠, 홈에 있을 때 홈으로 오게 되면은 define index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함수에 대해서 요 route를 해주는데 요 데코레이터를 써가지고 무엇을 해주냐면 맵을 만들어준 거예요. 홈페이지 라우팅 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URL 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도메인이 있으면 혹은 IP가 있으면 그 IP의 슬래시랑 요 밑에 있는 함수하고 매핑하는 그 일종의 맵을 만들어주는 게 요 위에 있는 그 데코레이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코레이터를 없애면 동작하지 않아요. 데코레이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죠. 코드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얘기한 거 언더바 네임은 했고요. 라우트 했고요. 라우터에서 register function index, 그래서 index function하고 그다음에 root URL, 여기서 있는 root URL이 요 슬래시입니다. 슬래시로 하면은 최상이에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슬래시만 딱 있으면 최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분은 H1, 요거는 HTML 문법에 따라서 Hello World 느낌표, 요 컨텐츠를 H1 태그로 일종의 데코레이션을 해준 거예요. H1이면은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제목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ello World 이렇게. 그래서 렌더링을 어떻게 해줄 거냐? 컨텐츠는 Hello World 느낌표인데 이 웹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요 폰트, 요 크기로 렌더링 하세요. 컨텐츠로 넘겨준 거고요. 그리고 실제 요 컨텐츠가 지금 어디로 넘어온 거냐면 웹브라우저로 넘어온 겁니다. 요거 제가 하나 요 내용이잖아요. 여기를 뷰 소스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컨텐츠 이게 지금 함수의 리턴 값으로 온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H1 Hello World 느낌표. 그래서 온 건데 이제 여기에 있는 H1을 해석해서 Hello World를 어떻게 보여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서버를 이제 셋업을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앞에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얘기였고 서버 셋업인데 일단은 여기 app.run 해주면 일단 앱에서 그 URL 맵을 다 등록을 해놓고요.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네, 그 인스턴스를 이제 실제 파이썬으로 실행을 해줘야죠. 실행해줄 때 app.run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이제 이 웹 서비스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p.run에서 실행하는데 디버그는 true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버그 플래그를 true로 줬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보면은 로그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코드를 수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웹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그 컨트롤 때문에 이슈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파일을 저장을 안 해. 보통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수업하면서 에러 막 이렇게 버그 막 나와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해요. 교수님 제가 분명히 코드 수정했는데 컴파일 하면 에러가 난다. 무슨 에러가 나는데 넌 잘 모르겠대. 로그를 딱 보잖아요.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웹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웹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고 웹 서버에 올리는 단계가 또 있어요. 그거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고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버링을 허다합니다. 근데 이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디버그 모드일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요 로그를 한번 봐보죠. detected change in /data /flask underbar example.py reloading 이렇게 있죠. restarting with step debugger is active
이렇게 되어 있죠. 코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디버그 모드가 true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시작이 되면은 서비스 루프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용자 리퀘스트가 있으면 처리해주고 없으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익스텐션 이제 저 한번 봐보죠. 자, 웹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웹 서비스가 스태틱 웹사이트였어요. 스태틱 웹사이트는 무엇이냐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컨텐츠를 기입을 해주면 그걸로 그대로 쭉 갑니다. 보통 이런 사이트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자기의 포트폴리오 사이트 아니면은 회사 소개, 학교 홈페이지인데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요거 위에 있는 요 형태대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되죠. 뭔가 다이나믹한 컨텐츠를 보여주길 원하죠. 다이나믹한 컨텐츠를 보여주려면은 사용자마다 개개인의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커스터마이즈가 된다는 말은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용자 요청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1번 그 표현한 거를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르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3번.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프로파일 혹시 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https://www.facebook.com/ 여기에 유저네임을 쓰면 유저네임이 되죠. 잠깐만요. 정말 옛날에 저희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뭔가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네. 네, 이렇게 뜨죠. 내가 이랬어. 네, 이랬는데 지금 완전 뚱땡이 됐죠. 슬픕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른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게 변수인 셈이에요. 페이스북 슬래시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변수라고. 그러니까 변수인데 그 변수가 창범초이.com이 창범.초이가 변수가 아니라 그 영역 자체가 변수라고. 슬래시 나온 그 뒤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보죠. 여기서 보면은 슬래시 있죠. 슬래시 한 다음에 요만큼이 지금 변수 영역이라고요. 이 변수 영역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여준다든지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딴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를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아이디를 맞춰야 됩니다. 네, 저의 그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보면은 아수라제로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중학교 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이게 다 있잖아. 마음속에 흑염룡이 날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때 뭐지 사이버 포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의 레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라다 이렇게 하다가 했습니다. 네, 네, 흑역사예요, 흑역사. 여러분도 조심하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베리어블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이 들어갑니다. 자, 웹 브라우저를 에다가 데이터를 넣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크는 이 형태대로 해줍니다. app.route하고 슬래시, 요 슬래시는 루트 URL이에요. 거기 그 뒤에 유저 하고 슬래시 하고 name 해주는데 변수 영역은 앵글 브래킷으로 묶어줘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 그 여러분들 F 하면 포맷입니다. 요 포맷이고 그 다음에 컬리 브레이시스로 이렇게 네임 이렇게 해주는 거는 예전에 한번 보여줬죠. 지난 시간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요게 일단은 라우트를 해주는데 요 라우트의 그 URL 맵으로 슬래시 유저 슬래시까지는 패스고 경로고 그 다음에 앵글 브래킷 네임은 이제 뒤에 오는 게 변수 영역인데 그 변수의 이름을 네임으로 해줘 이렇게 합니다. 변수의 아이덴티파이어를 네임으로 해주고 컨텐츠는 요 뒤에 오는 거 해줘 이고요. 그거를 핸들링하는 펑션은 def 유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는 아이덴티파이어랑 같은 아규먼트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가 같아야 됩니다.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를 이렇게 딱 넘겨주겠죠. 아규먼트로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요 네임을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게 슬래시 유저 하는 네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저 이렇게 있죠. 요 유저니까 요 펑션도 유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유저 1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127.0.0.1 슬래시 유저의 12초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초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유저1이라고 이름이 돼도 펑션 네임이 유저1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매핑을 시켜주는 거니까 요 경로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변수고 변수 영역이고 요 펑션의 아르규먼트로 이렇게 매핑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단 이거는 그냥 그 팁이에요. 팁. 개발하는 사람의 팁. 뭐냐면 여기에 있는 유저 이렇게 있잖아요. 유저하고 펑션의 이름이 유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할 때 요 유저라고 돼 있는 슬래시 유저라고 경로가 들어가 있으면 이 펑션에서 다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름을 맞춰준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보면은 또 좀 더 응용하면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app.route에 슬래시 int 이건 다음 거에서 보죠. 자, 다이나믹 컴포넌트를 하는데 타입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타입. 일단은 이렇게 슬래시 유저 슬래시 인티저 땡땡 아이디 하면은 슬래시 뒤에 오는 영역 유저 다음에 슬래시 뒤에 오는 영역이 얘는 인티저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아예 그냥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언제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저 아이디에는 그 숫자만 쓰세요 학번만 쓰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 강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티저면 인티저로만 해석이 되고 만약에 인티저가 아니게 되면은 이제 에러, 익셉션 딱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런데 플라스크는 타입으로 인티저나 플로트나 패스를 이제 라우터에서 베리어블 섹션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한번 가보죠. 응용을 해서 변수를 여러 개 줄 수가 있어요. 영역을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슬래시 다음에 나오는 영역이 요게 variable space라고 했잖아요. variable sec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슬래시 했으니까 여기 슬래시 있죠. 슬래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예요. 루트. 앞에 유저가 안 붙어 있잖아요. 요 맨 앞에. 그러니까 루트에다가 id를 넣고 num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좀 띄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슬래시
2,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not found죠. 왜냐면 여기 요 코드를 보면 요 코드에 보면 숫자 인티저 ID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만 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인티저 타입의 아이덴티파이어 이름은 ID 그 다음에 슬래시 와가지고 인티저 타입의 num 그래서 요게 딱 맞아야지만 요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요게 두 개가 딱 맞아야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ID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ID 패스워드 넣어서 첫 번째는 ID 넣고 두 번째는 패스워드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이 어디서 많이 활용이 되냐면 블로그 여기에서 많이 됩니다. deleted page라고 되어 있네요. 191 이렇게 돼 있죠. kimstat.p.kr에 슬래시 블로그 여기까지 이만큼까지가 아마 루트일 거예요. 블로그 서비스 했을 때 정확하게는 요만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만큼이 컴퓨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컴퓨터의 디렉토리를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폴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지금 저희 했던 그 영역인 거예요. variable 섹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delete page래. 이 사람 블로그를 없앴나 봐요. 네, 없앴나 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폼은 여기서 보면은 스트링 곱하기 num 이렇게 했는데 폼은 써가지고 해도 되겠죠. 폼은 while은 여기 안에서 또 펑션을 호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플라스크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난 2주차 땐가 1주차 땐가 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항상 리퀘스트를 날리고 그 다음에 서버는 리스판스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퀘스트를 날리는데 리퀘스트가 그냥 리퀘스트라고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오브젝트인 거예요. 리퀘스트 오브젝트이고 그 오브젝트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HTTP 리퀘스트, 그 다음에 옵션, 뭐 헤더, 바디, 다른 정보들을 전부 다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거냐면 플라스크의 아규먼트로 전부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 펑션의 아규먼트로 다 넘겨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아규먼트로 리퀘스트 오브젝트에 있는 컨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그 펑션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아규먼트 파라미터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 플랫폼 만드는 사람들의 그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컨텍스트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드시 써야 되는 여러분들이 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인증하거나 아니면 쿠키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 한번 로그인하면은 다음번에 접속했을 때 그대로 로그인된 상태로 유지하기 뭐 이런 것들 할 때 쓰는데 여기 보면은 리퀘스트 오브젝트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점은 소유격이죠. 리퀘스트에 보면은 헤더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유저 에이전트를 가져와라. 얘가 뭐냐면 유저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리자죠. 여러분들이 원래는 웹서버에 리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니까
그 브라우저가 리스판스도 받아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게 에이전트네요. 유저 에이전트. 그래서 딱 보여주면은 크롬인데 모질라 슬래시 5.0 여기가 개코 엔진으로 크롬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 사이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항상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를 하고 서버는 리스폰스를 해줘요. 그죠? 왜냐면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리퀘스트가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버로 가고 서버에서 리스폰스로 클라이언트로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URL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app.route를 쓰거나 app.add_url 룰을 써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head, option, get이라는 것들을 각각 URL 맵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head나 option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get element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수업시간 때 한 번씩 다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했었던 데코레이터의 요구사항이랑 비슷해요. 데코레이터 할 때 유저 로그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어서티케이션이 됐느냐, 이 사람이 관리자냐 아니냐, 이런 체크하는 거를 데코레이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 패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데코레이터를 해가지고 붙이면은 어떤 상황이 또 되냐면 동영상에 남길 수 있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로그인 이런 식으로 계속 app.route 이렇게 붙이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데코레이터가 되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코드를 만드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패턴들을 위해서 이런 네 가지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before first request, before request, after request, tear down request. 그래서 요런 네 개. 그래서 어떤 리퀘스트가 호출이 됐는데 최초의 리퀘스트, 이게 커넥션 되고 최초로 이렇게 된 거고요. 커넥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리퀘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가 끝난 다음에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tear down, 맨 마지막. 네. 리퀘스트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그 먼저 리퀘스트를 처리해주는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했었던 컨텍스트라는 거를 써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어딨지? 여기 컨텍스트 이렇게 있죠? 요게 일종의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벌 베리어블 써가지고 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런 겁니다. before request 핸들러에서 로그들 유저를 가져온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g.global variable처럼 g.user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view 펑션 화면에다가 HTML로 그려주는 펑션이 호출되면 g 오브젝트에서 어떤 유저가 로그인 했는가 요거를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요 before request라는 것 자체는 request라는 것 자체가 view 펑션을 호출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request를 했잖아요. 내가 리퀘스트 했단 말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줘 라고 해준 거고 리스폰스로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줘 라고 리퀘스트 할 때 before request 핸들러에서 지금 현재 네가 어떤 유저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그 다음에 g.user에다가 저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view 펑션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그때 g 오브젝트에서 유저를 가져와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다. 이게 아니면은 리퀘스트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코드가 번잡해집니다. 왜냐면
뷰 펑션에서는 화면에다 그리는 것만 관심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걸 안 하려면 데코레이터를 써가지고 위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데코레이터가 굉장히 많이 붙으니까 또 되게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리스판스인데요. 리스판스는 네 다음 시간에 하시죠. 시간이 없네.